세토피아 주주 그리고 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세토피아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중요 이슈나 내용들 전달해 드리고 있는 멘토 이진욱입니다. 자, 세토피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결국에는 히토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히토류 관련된 이슈를 좀 얘기해 볼까 하는데, 자, 세토피아는 이 베트남 업체로부터 고순도 히토류를 공급을 받고, 그리고 또 베트남 현지 법인에 또 재련을 할 수 있는 회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히토류 관련주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결국 히토류라는 게 연구 자석 여기랑 또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연구 자석의 밸류체인 내재화를 위해서 또 신규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기도 하죠. 국내 자회사 중에 이 KCM 인더스트리라고 있는데 여기를 통해서 지금 연구 자석을 또 가공을 하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이 연구 자석의 제품화 하는 데까지 구조를 지니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히토류 관련된 이슈, 히토류 하게 되면 결국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이슈, 이런 게 있을 때마다 이 세토피아가 주가가 들썩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와 관련된 이슈를 함께 얘기를 나눠 볼 거고요. 그리고 이어서 또 주가 분석까지 전반적으로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길게 끌지 않고 핵심만 딱딱 짚어서 여러분들과 얘기 나눠 볼 테니까 집중해 보시면서 같이 가보도록 하죠. 이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거를 앞두고 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이 미국 대선에 노골적으로 좀 개입을 하고 있다라는 제목의 뉴스가 나왔는데, 일단 뉴스 내용을 보게 되면, 자, 미국 대선을 앞두고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 있죠. 미중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자, 제가 앞전 시간에도 이 유니언 그리고 이 관련 미중 관련주들을 얘기할 때 미국 대선의 일정이 가까워질 때마다 이 미중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라고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실화가 점점점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내용이 미국은 중국이 가짜 SNS 계정을 동원해서 대선에 개입하려 한다라고 비판하고 있다라는 건데, 자, 요게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의, 그러니까 X죠. 옛날에 트위터입니다. 트위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SNS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트위터가 X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 이 중국이 가짜 계정으로 마치 트럼프인 척해서 이 바이든을 공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길래 이런 뉴스가 나왔냐면, 일단은 바이든이 나이가 많잖아요. 그래서 바이든 나이도 막 조롱을 하고, 그 다음에 바이든 얼굴이랑 막 죄수복 합성해가지고 가짜 이미지 막 유포하고, 그 다음에 막 소아 성애자라는 등 비방하는 글을 계속해서 막 적어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뭐 진짜 이 계정이 중국이 사칭을 해서 뭐 공격을 한 건지 안 한 건지는 우리가 알 길은 없지만, 만약에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짓들이 중국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아무래도 이런 미중 분쟁을 뭐 직접적으로 심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게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 이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도 안 좋고 이 중국을 더 견제할 수 있고 더 압박을 넣을 수 있는 뭐 중요한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아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번 미국이 국가정보국장실이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11월 미국 대선에 누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중국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방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자기네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중국이 뭐 해킹부터 해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아니라고 하겠죠. 자기네들 오히려 중국의 입장을 보게 되면, 자, 적반하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자기네들은 이 사이버 공격의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러한 오히려 미국이 이 중국을 해킹해가지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그냥 서로 헐뜯고 싸우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자,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사이가 점점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결국에는 이 미중 무역 전쟁 그리고 패권 전쟁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 또 히토류 관련주들이 주가가 급등락이 나올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제가 이러한 뉴스 가지고 와봤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직접적으로 중국이 뭐 다시 한 번 더 히토류에 대한 자원 카드를 꺼내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이 지속이 되면 지속이 될수록 이 중국도 견제하기 위한 카드를 여러 가지를 꺼내게 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관련주들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또 미국과 중국의 뉴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3일 오늘 나온 날짜의 뉴스고요.
이 미국과 중국이 지금 현재 2시간 정도, 1시간 45분 정도 전화 통화를 갖고 이 미중 관계에 대한 부분을 즉 국제 현안에 대한 부분을 논의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미중 정상이 4달 만에 대화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국제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라고 나와 있죠. 근데 이제 보게 되면 양측의 소통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합의를 했으나 어쨌든 간에 이런 경제 안보 영역에서는 입장차를 드러냈고 뭐 대만 문제도 신경전을 벌였다라고 되어 있죠. 각국의 정상이 얘기한 문제를 보게 되면 논의한 내용은 뭐 크게 북한에 대한 비핵화 문제, 그 다음에 마약 문제, 그 다음에 군사 문제, 인공지능 등등 해서 이 대부분 안보와 관련된 얘기를 좀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이 기싸움이 좀 굉장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중국 주석이 요구한 것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이번 중국 주석이 통화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단 첫 번째는 평화를, 우리 둘이는 평화 관계를 중시해야 되고 좀 충돌하지 말자, 대결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근본을 유지하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발 도발하지 마라. 그리고 이런 레드라인, 뭐 저기 그 있죠, 대표적으로 대만 문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좀 하지 마라, 이렇게 계속 하면서 뭐 상호 존중하자, 소통 강화하자,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잘 보게 되면 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지금 현재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박을 계속해서 넣고 있잖아요. 반도체 부분에서 기술적인 부분까지, 그리고 무역적인 부분 계속해서 압박을 넣고 있다 보니까 이제 좀 그만해라. 너 때문에 죽겠다. 좀 우리 서로 상호 존중하면서 좀 잘 살아보자. 이런 식의 어떤 대화의 방식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조금 더 없는 쪽이 힘이 강한 사람에게 야, 우리 그만 싸우고 좀 잘 좀 해보자.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결국에는 이 미국은 중국에 대한 끝없는 경제, 무역, 기술 억압 조치를 취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미국은 계속해서 이 패권 전쟁 때문에 더할 방침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바이든 대통령은 이 미국의 첨단 기술, 이 국가 안보를 훼손하는 것에 대한 사용을 막기 위해서 이 필요한 조치를 계속해서 취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또 했죠. 이런 전화 통화를 하고 난 뒤에도 우리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라고 확고히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미국은 반도체 장비 수출 비롯해서 첨단 기술 확보를 저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조치를 하고 있다. 이 문제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문제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단호하게 입장을 표명해 왔다라고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표면적으로는 앞에서는 이렇게 논의를 하고 그래 안보 문제 좋아 그런 거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뒤에서는 이 중국 기업들이 성장하지 못하게 막고 있고 기술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막고 있다라는 점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중 전쟁이 본격화되고 더 심화될수록 결국에는 이 미중 전쟁 관련주들이 두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좀 실마리를 찾아 나가고 힌트를 찾아 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토피아 차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세토피아가 최근에 하한가가 나왔었죠. 이때 하한가가 간 이유가 결국에는 감사 보고서 이런 부분이 미제출하게 되면서 이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해 있습니다. 자, 현재 이 감사 보고서 관련된 얘기도 제가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영상 길이가 굉장히 길어지니까 이 부분까지 하게 되면 제가 다음 영상 때 이 감사 보고서에 관련된 얘기, 그리고 세타피아의 앞으로에 대한 주가에 대한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일단은 주가가 원래는 해당 구간 2,000원대에 머물러 있다가 이번에 감사 보고서 미제출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지게 되면서 현재는 기술적으로 사실상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크게 없어요. 일단은 23년도, 22년도 이 회사의 지금 현재 역사적인 거의 저점 구간이었던 1,200원대 구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 이 1,000원대 구간을 안 깨주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라고 보고 있고, 하지만 만약에 이 감사 보고서가 미제출이라던가 부적정, 더 안 좋은 의견이 나오게 되면 주가는 더 빠질 수 있다는 점 좀 참고만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감사 보고서 관련된 얘기를 전체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들 계속해서 좀 받아보고 싶다고 하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해주실 거는 좋아요밖에 없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다음 영상 때 제가 피드백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